저는 손빨래를 항상 하는 편입니다. 아무리 날씨가 춥거나 더워도 속옷은 위생상 꼭 손으로 빱니다. 손목도 아프고 귀찮게 느껴지기도 할 때가 있지만 요즘은 참 감사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이것도 자녀가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거란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좋아하고 존경하는 지인분이 계십니다.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희귀병으로 고생을 했습니다. 여러 병원을 전전하다 죽기 몇 달 전에야 병명을 겨우 알게 되었고, 아이는 결국 집에서 엄마 품에서 편안히 잠자듯 숨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알지 못했고, 몇 달 뒤 아들 학원 문제로 상담을 청했다가 그제서야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저도 알아야 할 때가 된 것 같다고 담담히 얘기를 꺼내던 그때가 떠오릅니다. 벌써 10년의 세월이 흘렀네요. 그분의 마음이 어땠을까? 당신은 믿기지 않는 슬픔에 목 놓아 우느라 저도 오랫동안 마음이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보고 싶어서 조금 있으면 그 아이가 떠난 4월이 돌아옵니다. 떠올릴 때마다 가슴이 아리고 눈물이 납니다. 아이는 단순히 공부만 잘하는 아이가 아니라 정말 영혼이 맑은 친구였거든요. 한 번은 이런 일이 기억납니다. 중학교 때였는데 바람에 날려서 다가온 1,000원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 돈을 어떻게 해야 할지 한참을 고민하다 결국 돌틈에 끼워 넣고 왔다고. 집에 와서 그 이야기를 했고 다음부턴 기부를 하면 된다고 일러주었다고 합니다. 고등학교에서도 최상위권이었고 생각이 깊고 관찰력이 뛰어나 글도 잘 썼던 세계적인 석학이 될 아까운 인재가 사라져 버린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요즘 친구들이 공부는 잘하지만 이기적인 친구가 많다고 느껴질 때가 있는데 천사 같은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가 문득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친구의 해맑은 웃음을 참 좋아했습니다. 이제는 볼 수 없는 제 기억 속에만 있는 웃음. 아이를 떠올릴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 곁에 제 아이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선물인지. 반찬 투정을 하거나 속을 썩일 때도 아이가 있다는 사실에 감사한 마음을 가져보려 합니다. 옷이 널브러져 어질러진 방, 잔소리를 하려다가 멈추게 됩니다. 사실 제 사주를 보면 자식운이 강한 편은 아닙니다. 그래도 남편이 있고 아이가 있기에 늘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명리 공부를 하다 보면 인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성은 어머니 공부를 의미합니다. 아이 사주를 보면 일지의 정인이 있고 인성이 세 개입니다. 아이를 보면 인성의 삶이란 이런 것이구나 싶고 제가 가지지 못한 부분을 가지고 태어난 것 같아서 부럽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떤 것이든 2개 이상 겹쳐 있는 것이 장점인 것만은 아닙니다. 사람의 사주가 골고루 균형 잡혀 태어나는 경우는 더더욱 많지 않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이런 것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명리학자를 찾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태기를 한다 해도 정말 정확하게 보는 것이 쉽지 않은, 무엇보다 태어날 아이의 성별을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성별이 바뀌면 사주를 해석하는 판이 완전히 달라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인간이 얼마나 쉽게 판단하고 욕심을 내는 존재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저 역시 그런 환경 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인생을 살아나가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처음 명리를 공부하며 제 사주를 보고 알았을 때의 느낌은 자동차를 몰다 핸들을 꺾어 낭떠러지에 떨어졌을 때의 절망처럼 크게 다가왔습니다. 사람의 인생이 걸린 문제를 돈을 받고도 아무렇게나 결정한다는 것에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퇴기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더 알게 되었습니다. 날짜를 정하는 일은 신중해야 합니다. 누군가의 말을 무조건 믿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부모의 무지, 교만, 욕심이 한 사람의 인생을 무너뜨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더욱 겸손해지려 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큰 파도를 만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자연 앞에서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깨닫게 됩니다. 더 겸허해지고 신 앞에 머리를 숙이게 됩니다. 오늘 아침 손빨래를 하다 이런 생각이 떠올라 마음을 남겨봅니다.